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문화 사회라는 말 참 여러분한테는 익숙하게 들리는 단어일 겁니다. 자, 하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죠. 그냥 우리 민족, 한 민족의 단일성,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 이런 이미지가 컸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 이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1학기 때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서도 배웠겠지만, 자, 오늘날의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 1인 가구도 있을 거고요. 또 한부모 가족도 있을 거고, 부부만 살아가는 단독 가족, 딩크족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다문화 가족이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긴 한데요. 자, 이렇게 가족의 형태 중에 다문화 가족이 대표적인 가족의 형태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문화 사회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자, 글자 그대로입니다. 자, 다양한 무엇을, 그쵸? 문화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회에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사회, 공존하는 사회를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다양한 언어나 생활 습관이나 혹은 다양한 풍습 등등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자, 한번 보도록 해 볼까요? 자, 우선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의 가족의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외국 인구의 비중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에는 약 20년 전보다 1%에서 4.9% 거의 5%가 국민 100명 중에 5명이 외국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30년 후인 2050년에는 100명 중 1명은 9.2%, 9.2명은 바로 외국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원인은 자,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고, 자, 2위는 당연히 그들의 자녀도 차지하고 있지만, 자, 두 번째는 바로 국제 결혼으로 인한 이주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들의 비중이 늘면서 다문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요즘에는 BTS를 포함해서 다양한 K 문화가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오고자 하는 유학생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주를 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국가, 민족은 어디냐면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기도 하지만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억압에 의해서 혹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혹은 피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중국 국적을 얻어서 조선족이라고 불리죠. 자, 그분들을 포함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함께 우리와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2위는 어딜까요? 그쵸? 역시 큰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지만 학원이나 혹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위는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자, 3위. 자,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자, 동남아 국가입니다. 자, 동남아 국가이고 나라 이름이 세 글자. 자, 바로 베트남입니다. 선생님도 학부모님 중에 베트남에서 오신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와 외모도 흡사하지만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성품이 고왔던 기억이 납니다. 자,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들의 민족성이 매우 성품이 곱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도 그런 분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위는 어딜까요? 자, 4위도 동남아에 있는 나라이고 국가 이름 수는 두 글자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맞췄을 것 같은데 자, 4위는 바로 태국입니다. 자, 선생님도 여기 해외여행을 딱 태국 한 군데 가봤었는데 자, 태국 아름다운 나라죠. 자, 태국이 4위를 차지했고 자, 5위는 역시 동남아의 국가 필리핀입니다. 자, 이번엔 6위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에 가면은 미남 미녀가 많아서 현빈이 소를 끌고 송혜교가 밭을 맨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미남 미녀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죠. 자, 우즈베키스탄. 자, 이번엔 7위입니다. 7위도 동남아의 국가인데 글자는 5글자. 어디일까요? 자,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수많은 섬이지만 그 중에 5개의 큰 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자, 8번째는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죠. 동남아시아의 캄보디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9위에는 일본도 있고 10위에는 대만도 있고 10위 밖으로는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함께 사는 외국인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신기하게도 2가지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자, 하나는 미국을 포함해서 10위권 밖에 차지하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권 국가의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점은 첫 번째가 언어이고 두 번째가 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말이 통하지 않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은 것만큼 힘든 점이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동남아의 수많은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더니 완전히 다른 대답이 나왔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상상이 됩니까? 자, 바로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음식이나 언어가 힘들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다. 그런데 반대로 동남아에서 온 많은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차별하고 편견에 가려져 자신들을 혹은 하대하거나 낮게 보거나 혹은 잘못 보는 시선이 가슴이 아프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우리보다 잘 사는 국가 혹은 약간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백인들은 우리가 동경해야 되는 대상, 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자, 동남아에 있는 그 밖의 국가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 피부도 조금 검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우리가 인권 파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사람의 존엄성이란 피부색이나 나이나 사는 곳이나 재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소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점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선생님이랑 영상 한 편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영상에서는 다른 나라에 나가서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의 경험담을 담았습니다. 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여러분들이 영상을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도록 할게요. 들면서 저를 차로 치우려고 하는데 fucking chicks 막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이제 무시를 하고 있구나. 철로 돼 있던 필통이었는데 다 찢겨 놓은 거예요. 저한테 막 돌 던지고 그리고 계란 던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외국에 살다 보니 좀 더 여유로워지고 마음에 좀 평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일단 치안이 잘 돼 있고 정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어서 좋았고. 여기에는 이제 저원 교육을 많이 받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약간 천국 같다. 뭐 하루에 한 번꼴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차 타고 가다가 저한테 막 돌 던지고 그리고 계란 던지고. 해외 경험은 저도 처음이라서 설레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제 그 가슴팍에 뭔가 이렇게 날아와서 꽂히더라고요. 우유가 제 얼굴이랑 이렇게 가슴팍이랑 이렇게 다 튀어있고 그 옐로우캡 기사님이 이렇게 하고 fucking chicks 막 이렇게 하면서 말 끝마다 이제 너 못 알아듣잖아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제 소지품 같은 걸 그냥 가져가더라고요. 캣콜링이 이렇게 나비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고양이 막 강아지 부르는 것처럼 아시안 여자들이 지나가면은 Hey, hello ladies 막 이러면서 Asian girl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동양인이라고 놀리고 웃으면서 저를 차로 치우려고 하는데 그분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그거를. 10년이 됐다 보니까 좀 많이 오래된 건 좀 까먹기도 하지만 되게 많이 이제 무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아무리 사람들이 Hello cuties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냥 그랬어요. 그 계란 맞았을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런가 보다라고 이제 좀 체념하는 경우도 있었고. 막 인종차별 받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 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그냥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낮은 인격체라고 생각을 할까? 내가 뭐 잘못했나? 뭐를 해도 당연히 너는 못할 거라는 식으로 보는 건 느낌이 자꾸 와서 많이 서럽고. 제 인생에 살면서 정말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낀 적이 몇 번 없었는데 그게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좀 많이 외로웠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내가 당해야 되지? 똑같은 사람인데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죠. 저는 호주 시드니에서 이집트요. 저는 호주에 있는 골드코스트 지역에서 미국입니다. 자,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어떤가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이나 호주나 혹은 미국 등에서 놀림을 받고 계란을 맞고 혹은 욕을 들어야 할까요? 나의 가족 혹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우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분들 얘기도 마저 들어볼까요? 한국이요. 저는 한국에서요. 그건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받아본 경험이고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이가 와서 언니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너를 같이 안 놀아야 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이가 한 1년, 2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와서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힘들까 봐 말 못했대요. 내가 아는 아이들이 더 힘든 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기 때문에 한국인도 아니고 러시아인도 아닌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그냥 차라리 한국인이거나 아니면 러시아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뭐 외국인 노동자를 좀 비하하는 발언들을 좀 많이 해요. 그걸 이제 저한테 좀
겨냥을 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고 철로 돼 있던 필통이었는데 가져왔는데 다 찢겨놓은 거예요. 그거를 아니면 이제 책 같은 거 또 이제 숨겨놓거나 찢어놓거나. 자,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받은 차별이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영상을 봤을 텐데, 자, 결국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차별을 받고 속상했던 것처럼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분들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한국 분들도 요즘 외국에 많이 가시는데 그런 이제 우리부터 좀 그런 생각을 좀 바꿔보면 그 외국에는 또 다른 이런 경험을 주는 분들도 그거를 생각해서 조금 더 바꿔가지 않을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데 생각도 똑같고 똑같이 꿈이 있고 저도 한국 사람이고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고 같은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한국말을 못한다고 해서 아니면 뭐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각자는 다 존중받아야 되는 인격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의 변화가 결국에는 큰 변화를 가져오니까 말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르게 보지 마시고 좀 더 안아주고 그들을 좀 이해해주고 그렇게 같이 사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에 나온 사람들의 말처럼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 이런 사회는 진정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자, 차별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 자, 여기서부터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차별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로를 이해하다 보면 오해가 줄어들게 되고 또 그 문화를 좀 더 인정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차별을 하는 자, 그러한 일들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아이고, 종이 찼네요. 자, 수업을 끝내야 되지만, 종 쳤으니까 수업 끝내야 되지만, 우리는 조금만 더 수업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는 문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자, 어떠한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봐야 하는지, 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선생님이 색깔 좀 바꾸고요. 자, 하나는 문화 문화 절대주의적인 관점이고요. 자, 또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데요. 자, 문화 절대주의라는 것은 전화도 오네요. 미안해요. 자, 문화 절대주의라는 것은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어떠한 문화는 절대적 기준을 놓고 어떠한 문화는 우수한 문화, 어떠한 문화는 열등한 문화로 이렇게 평가하는 태도. 자, 이러한 것을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반대로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태도,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존중해주는 태도, 자, 이러한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비행기 모드로 했어야 되는데, 자, 미안하지만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화 절대주의는 문화를 절대적인 어떠한 기준을 놓고 여기에 합당한 문화는 우수한 문화, 그렇지 못한 문화는 열등한 문화라면서 문화에 대해서 평가 내리는 태도를 바로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아니야, 문화는 그 지역이나 뭐 자연 환경 등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야 라면서 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존중해 주는 태도를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또 이 문화 절대주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문화 사대주의라고 불리는데요. 자, 문화 사대주의는 어떠한 특정한 문화는 매우 우수한 문화, 어떠한 특정한 문화는, 그리고 우리 문화는 거기에 비해서 열등한 문화라고 판단을 내리는 태도, 평가하는 태도를 바로 문화 사대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반대로 같은 문화 절대주의이긴 하지만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해서 문화 사대주의와는 반대로 우리 문화는 매우 우수하죠. 상대적으로 다른 문화, 타 문화는 매우 열등해라고 판단하는 태도, 자, 이러한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요 구조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문화를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우수한 문화, 열등한 문화로 평가하는 문화 절대주의적인 태도. 자, 또 다른 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존중해주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문화 절대주의에는 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어떠한 특정한 문화는 매우 우수한 문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문화는 열등해 라고 평가를 하는 문화 사대주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우리 문화는 되게 우수해, 근데 다른 문화는 우리 문화에 비해서 뒤져 있어 라고 평가를 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자, 이 문화를 대하는 두 가지 관점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문화 절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중에서 어떠한 태도가 좀 더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그렇죠. 문화를 가지고 우열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누가 봐도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모든 문화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죠? 자, 각각의 문화의 고유성은 인정을 하지만 가끔 우리는 문화라기보다는 악습이라고 여겨지는 모습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문화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판하고 성찰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전종 많이 들어봤죠? 자, 중국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작은 발이 아름답다고 해서 어린아이의 발을 좀 따뜻하게 해서 아주 작은 신발에 끼워 넣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성장을 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떠한 발의 모양이 나타나냐 하면 자, 이렇게 발이 변형되고 휘어지고 결국 건강에도 좋지 않은 자, 이러한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문화는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으로 존중하고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의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 이러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 문화의 잘못된 모습을 지켜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인권을 해치고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이라는 구조를 깨는 문화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와 평등 등이라는 가치에 의해서 비판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볼까요? 자, 카렌 부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자, 소수 부족인데, 자, 이 부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처음부터 목에 목걸이를 하나씩 끼우기 시작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 목걸이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게 됩니다. 자, 이 선생님 화면이 가로라서 실제만큼 길어 보이지 않는데 자, 정말 매우 길죠. 그러다가 이 목걸이가 목에서 사라지게 되면 목이 더 이상 힘을 지탱하지 못해서 목이 부러져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평생 이 목걸이를 목에 끼고 잠을 자고 씻어야 되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도 열심히 할 수가 없겠죠. 그쵸? 자,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 인권, 생명, 자유, 평등, 자, 이러한 가치에 빗대어서 한번 비판적으로 반성하고 성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사티는 인도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라기보다는 악습이죠. 자, 화면에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자, 한 남자가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인도에서는 이 사람의 시신을 불에 태우면서 강에다가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 한 명이 보이죠. 그렇죠? 누구일까요? 바로 부인입니다. 부인. 남자가 죽으면 여자를 함께 불태워서 강에 떠내려 보내는 거죠. 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한 개인의 생명이나 자유나 평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문화들은 반드시 비판적인 관점으로 비판해보고 성찰해보고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티를 포함해서 이러한 죽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명예살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가족의 구성원인 누군가를 죽인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연려라고 불리는 양반댁에 아녀자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일찍 죽었을 경우 남편을 따라서 자살을 하는 뒷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악습이죠. 사실은 그 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목을 매거나 남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가 식구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었죠. 자, 지금도 이 명예살인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자, 이 영상을 보면서 이 명예살인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문화라 불릴 수 있는지, 우리가 문화의 다양성으로 문화 상대주의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NS 셀레브리티 간딜 발로치라는 사람이 노출한 사진들 SNS에 올려가지고 나라에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친오빠에 의해 명예살인을 당해 나라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파키스탄 명예살인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살인이지 무슨 명예살인은 뭐예요? 네, 왜 명예살인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이게 안타깝게 명예살인이라는 습관이 있었는데 옛날부터 이게 뭐냐면은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면은 그 가족의 한 명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그거를 명예살인이라고 했었는데 유엔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2013년에 전 세계적으로 1년에 한 5천 명이 명예살인으로 죽고 있다. 네, 5천 명.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869명이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이 되고 인도에서 1,000명 정도 되고. 근데 인도에는 명예살인 하면은 100% 감옥으로 가야 돼요. 법적으로는 그거 살인 사건이에요. 근데 파키스탄에서 저도 이번에 놀라운 게는 처벌이 없어요. 처벌이 없다고요? 네. 처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사람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을 죽였는데 우리는 우리 아들을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법을 좀 가볍게 하라고 하고 있는데 왜 법보다 힘이 많아요? 불명예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을 죽일 수 있는 거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을 죽이고 분명히 훨씬 더 주는 거잖아요. 더 질이 안 좋은 살인으로 알아봐줘야지. 그 행위 자체가 불명예서 당연히 살인 앞에 저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저희도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은 There is no honor in killing. 그러니까 이거는 죽이는 거에서 명예라는 자체가 없다는 그렇죠. 뜻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명예살인이라는 게 정말 그냥 핑계고 그 파키스탄 사회에 아직 여성 권리 보장에 주지 않은 그런 사회라서 이탈리아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이런 명예살인 똑같이 있었어요. 특히 마피아. 가족의 명예 제일 중요한 거고 서로 오히려 다 이해하는 분위기였는데 남녀 변대인 좀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런 명예살인도 조금씩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라면 누나나 동생이 오빠를 죽이면 그것 또한
명예살인이고 용인이 되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그런 사건이 일이 없죠. 없죠. 그냥 최근에 옛날에 남자 여자 둘 다에게 생겼지만은 지금은 여성 쪽에 생기는 거 보니까 이제 여성 인권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영상 잘 봤나요? 문화라기보다는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일, 자유와 평등을 해치는 일, 인권을 해치는 일, 자, 이러한 것들이 문화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 문화에 대해서는 인정과 존중이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비판하고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오해를 없애고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 공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화 절대주의, 하나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문화 절대주의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문화를 우열로 평가하는 태도이고, 이에 비해서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태도라고 했죠. 하지만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로 모든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 예를 들어서 생명이라던가 인권이라던가 혹은 자유 혹은 평등 등의 가치를 해치는 문화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을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